안녕하세요.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이하늘입니다. 오늘은 내담자의 질문을 구체하는 방법 중에서 자녀 문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내담자는 타로 마스터 맞은편에 앉아서 왼손으로 이렇게 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태아의 속마음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신 상태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하나 뽑은 거예요. 근데 가끔은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어. 희한하게 이 카드를 뽑았네. 네, 당신은 나의 어머니십니다. 태중에 저를 안고 계시네요. 라고 이미 이 친구는 엄마를 인식했어요. 완전히 나의 엄마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짠해지네. 얼마나 이 아이가 간절하게 엄마 뱃속에 들어와 있는지 에너지가 느껴지죠. 네, 정방향으로 전 해석합니다. 내담자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 해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필 강아지 내담자가 임신 카드를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느낌이 오는 건 무생물인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예전부터 예정된 사주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얘는 신이 이미 내정한 거야. 삼신 할머니가 얘 주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야. 그래서 고이고이 품 안에 갖고 있는, 그래서 엄마로서의 최고상을 주고 싶은, 그리고 이 인연의 소중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막 토로하고 싶은 아기의 심정이 막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해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얘가 빈 깡통이에요. 없어. 얘 사실은 임신 못하고 있거든. 그리고 얘한테 뭔가 넣어주고 싶어요. 필기도구가 없는 필통은 의미가 없죠. 네, 목적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 하나 품어드렸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거 아빠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라고 얘기해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뽑는 경우도 있고, 희한하게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도 해야겠대. 그래서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대요. 어라? 이 카드가 나왔으면 또 해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할 수밖에 없네. 할아버지가 어하둥둥 내 사랑, 이런, 그러니까 이 씨앗을 할아버지가 운반한 거야. 삼신 할머니가 점지했고 예정돼 있었던 아이고, 굉장히 고르고 골라서 엄마 뱃속에 넣어준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 있는 아이인데 그 씨앗을 옮기는 과정 중에서 누가 있어? 이 할아버지가 있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어우 소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 임신 소식을 모르고 돌아가셨든가, 아니면 임신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내담자에게요. 여하튼 이렇게 태아의 목소리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인지 누군가의 특정 인물이 있는지 얘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끔은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다고 하기도 해요. 형제 자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래서 태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요. 이미 태어났는데 아직 말을 못할 수 있잖아. 한두 살 애기 친구들은 말이 안 터졌기 때문에 언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못하죠. 그래서 아이가 현재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 혹은 엄마한테 바라는 얘기하지 못한 속마음하고 어린아이의 속마음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런 식으로 행동 패턴을 가져주며 이 아이의 속마음을 달래줄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카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해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방향으로 할게요. 이렇게 내담자 입장에서 네, 많이 놀아주세요죠. 그것도 조금, 이건 사내 아이라면, 남자아이라면 검싸움, 총싸움, 좀 과격한 레슬링, 좀 상처가 나도 돼. 놀이터에서도 좀 나를 방치해 주세요죠. 왜? 위험하니까 가지마 이런 말보다는 한번 올라가봐, 도전해봐, 형아들하고 같이 어울려봐, 친구들하고 어울려봐, 이렇게 뭔가 엉키고 성기고 상처가 조금 나더라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좀 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도 역시 내담자 입장에서 역방향이죠. 꽁꽁 숨겨져 있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잖아.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밀한 관계 속에서 진짜 살갗이 닿는, 목욕을 하더라도 같이 목욕하면서 살갗이 닿고 뭐 이런 식으로 내밀한 서로의 에너지를 교류하는 그런 쪽의 놀이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의 속마음에 해당해서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살피시면 돼요. 또 자녀 문제에서 이제 아이들이 크면 학교랑 학교 공부를 잘할까요? 하고 학업적인 측면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업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3학년 된 우리 아들 중3의 성적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역방향이면 카리스마 떨어져서 중3이면 시험 문제들이 다 어렵죠. 본인 수준에서 공부를 안 한다면 이제부터는 성적이 하향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미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지금껏 해와둔 습관으로 하면 진짜 중3 때에는 노력하는 결과가 빤히 보일 거예요. 정말. 그동안 벼락치기라든가 그동안 어떤 급작스러운 시험 공부로 운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3 때부터는 이게 허용이 안 된다는 카드가 떴네요. 그래서 학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학원을 받거라, 과외를 하는 게 낫겠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해라, 혼자 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 이 아이의 습관, 학습, 학업 습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엄마들은 학교 생활 잘 적응할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적응이라는 건 전반적인 개념이어서 좀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친구 간의 1학년이기 때문에 친구들 간의 어떤 궁합적인 측면, 그리고 1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하고도 중요하잖아. 얘를 맡으실 담임 선생님의 성향,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성향이 좋다면 상관없는데 좀가 어긋나고 있다면 엄마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담임 선생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 이제 1학년이긴 해도 어쨌든 학습적인 측면에서의 조언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대학교 진학이 가장 또 중요하죠.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과 문과로 나눴기 때문에 이과로 갈까요? 문과로 갈까요? 혹은 실업계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인문계로 갈까요? 과학고로 갈까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진로 적성 문제로서도 타로 카드를 보긴 해요. 그러면 적성에 대한 평가로서 이런 직업군이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학과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이든 모든 학습 양이라든 학습 목표를 구체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내담자는 전부 다 역방향으로 뽑았죠. 네, 필통에 이렇게 필기고 빨간색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학습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카드들이죠. 그래서 뭔가 학습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해석을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해석이 자꾸 하게 됐네요. 그래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마지막으로 보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전생 체험이요. 자녀도 굉장히 깊은 인연으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담자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전생에 당신하고 아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봅시다. 그래, 이런 관계니까 이런 역할만 하시면 되는데 왜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관여하십니까? 어머니는 이런 역할로만 하시면 돼요. 혹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아이랑 안 맞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전생에도 무진장 혼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도 혼나는 관계로 만난다면 이 아이의 야망이든 삶의 스트레스든 이건 엄마로 기인해서 오는 스트레스일 거예요. 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역시 전생에서 당신 두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관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이걸 하세요 라고 조언해주면 잘 알아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해석을 빼기로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볼게요.